자, 우리가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타입을 살펴봤었어요. 원시 타입에 반대되는 개념이 복합 타입입니다. 원시 타입은 값에, 변수에 하나의 값만 유지합니다. 원시 타입은. 근데 복합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문자열은 복합 타입입니다. 열거형은 복합 타입은 아닌데 저 열거형을 원시 타입 설명할 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 챕터에 같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주로 이번 챕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C++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타입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복합 타입인데 같은 종류의 값을 여러 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타입입니다. 같은 종류. 만약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값들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체 같은 클래스 같은 걸 이용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구조체나 클래스는 초반에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객체 제한 파트로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타입 하면은 이제 많이 떠올리는 게 구조체 배열인데 구조체는 나중에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배열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복합 타입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프로그램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예시 나온 것처럼 40명의 학생 성적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 성적이 정수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40개의 정수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40개의 정수 변수를 만드는 것도 귀찮은데 더 귀찮은 거는 이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기가 대단히 귀찮죠. 40개 변수를 다 더하고 있자니 안 하고 말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간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 배열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용량이라는 것과 크기. 그래서 영어로는 capacity, size라는 개념인데 얘를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수업에서 또 앞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잘 구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말해요. 그런데 실제 5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5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배열의 크기는 예를 들면 50개짜리 용량인데 10개만 저장되어 있다. 그럼 현재 배열의 크기는 50이 아니라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와 용량을 항상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데 실제 목적은 개별 값에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을 갖고 여러 개의 값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고 이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 이 이름과 색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C부터 늘 그래왔듯이 색인은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자, 배열의 특성. 여기 나오는 이 배열의 특성은 C++만의 특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배열이라고 하는 걸 제공해 주고 그 배열은 언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질 구조이다. 아까 또 얘기했듯이 같은 종류의 값들을 여러 개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질 구조라고 해서 물리적 동질 구조는 맞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차원 아무 배열이 아니라 정수 배열, 1차원 정수 배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정수 배열의 첫 번째, 0번째 요소에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크기를 유지하고 나머지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데이터하고 0번째에 있는 데이터의 특성은 같지 않죠. 다른 거죠. 그리고 C의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 유지될 수 있는데 항상 끝에 0 문자로, 널 문자로 끝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들하고 이 널 문자는 성격이 다른 거죠. 이 앞에 있는 문자들은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 널 문자는 끝이 어디인지를 나타내 주기 위한 요소예요. 둘이 성격이 달라요. 물론 같은 타입이죠. 같은 물리적으로 같은 타입이지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특성은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질 구조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인데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동질 구조로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배열은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얘에 앞 요소가 있고 뒷 요소가 있어요. 물론 맨 앞에 있는 애는 앞 요소는 없겠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애는 뒷 요소는 없는데 있으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앞 요소, 뒷 요소가 있는 우리가 구조를 선형 구조라 그래요. 선형 구조. 이런 복합 타입에서 이 선형 구조라는 건 앞 요소가 있으면 하나, 뒷 요소가 있으면 하나. 여러 개가 있게끔 만들면은 그거는 선형 구조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하고 그 요소들을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색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열의 이름과 색인을 이용해서 개별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데 이 색인은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이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걸 접근할 때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0부터 쓰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진다. 생성될 때 용량은 정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특성은 그 용량은 그 자리에서는 절대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열을 정적 배열, 동적 배열 얘기를 하는데 동적 배열은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늘리더라도 그 위치에서는 못 늘려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장된 위치 뒤에 어떤 데이터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데이터가 거기 저장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더 큰 배열이 필요하면은 새로 확보해야 돼요. 새로운 공간에 확보를 해야 되고 기존 데이터를 글로 옮기면 이제 더 큰 용량의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동적 배열이든지 정적 배열이든지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는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배열을 쓸 때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특성이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데이터든지 간에 그걸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소만 계산하면은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구조 가면은 이제 연결 구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결 구조는 5번째 요소를 접근하려면 차례대로 가야 돼요. 첫 번째부터. 이게 마치 그걸 우리가 순차 접근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테이프 써보신 세대 아니죠? 카세트 테이프. 옛날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는 곡을 하나 듣다가 5번째 곡을 들려면 감아줘야 돼요. 지금 CD나 뭐 이런 것들은 뭐 CD도 이제 안 쓰지, 그렇지?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임의 접근은 그렇게 뭔가 바로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임의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연속 공간에 할당되고요. 그리고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각각의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
사이즈가 예를 들어 달라요. 그러면 요 위치를 가는데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배열은 요 각각의 공간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요 위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각각의 물리적으로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작 주소가 예를 들면 100이라 그러고 100이라 그러면 첫 번째 요소는 100 주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을 0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네 번째 요소의 주소는 요 결과가 되는 거죠. 시작 주소에다가 플러스 색인 곱하기 각 요 공간의 크기를 곱해주면 112라는 주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소값이 저런 식으로 각 요소의 주소를 이 색인을 이용해서 0번째부터 끝까지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색인을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속 공간이고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C부터 이런 식으로 선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10이 용량이에요. 그렇죠? 배열의 용량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개념이에요. 포인터가 뭐죠?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 코스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작 주소와 요 색인을 이용하면은 각 위치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럼 바로 가서 그 위치에 가서 이 배열의 타입만큼 긁어오면은 내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배열은 동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배열에 선언할 때 요 꺽쇠를 이용해 가지고 용량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타입이 각 개별 요소들의 크기를 어떤 타입을 저장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nt student scores 20 하면은 용량이 20인 정수 배열, 정수를 2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적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선언된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얘가 함수 지역 변수로 저렇게 선언했다. 함수 내에. 그러면 저 공간은 어디다 생겨요? 저 공간은 어디에 생기냐면은 그 함수 스택 공간에 생겨요. 함수의 스택 공간에.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함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한 적 있죠? 없나? 수업 시간에? 가물가물하네. 그러면 그 얘기부터 잠깐 다시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프로그램에 실행 파일이 있어야 되죠. exe 파일. 그럼 프로그램을 내가 클릭해서 실행했어요. 그럼 이 exe 파일이 메모리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해야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메모리에 올라오고 그 순서대로 CPU로 줘서 실행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행 코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공간, 메모리 공간이 또 필요해요. 그 메모리 공간은 크게 스택 공간과 힙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메모리를 쓰는데 코드가 들어있는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 공간이 있고 힙 공간이 있어요. 물론 이 힙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 스택에는 어떤 데이터가 유지되냐면은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함수의 공간들이 함수의 데이터들이 요 공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스택에 만들어진 공간들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보통 스택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공간은 누구의 공간일까? 제일 먼저 실행된 함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메인의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메인의 지역 변수들,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인에서 f 같은 함수 부르면 f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변수들, 매개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f 함수가 실행이 끝나면은 없어지고 또다시 g가 불러지면은 g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g에서 또 h 부르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쌓였다가 없어졌다가 쌓이고 없어졌다 이렇게 돼요. 이 구조가 바로 뭐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료 구조에서도. 동전을 쌓듯이 동전을 쌓으면은 제거는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면 맨 위에서부터만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못 빼는 그런 얘기를 스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요 int 수준은 20이 어떤 h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으면은 요 배열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생겼다가 h 함수가 끝났어. 그러면 저 배열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래서 요 스택에 생기는 애들을 이거 얘기했었지. 자동이에요. 자동 변수라고 그래요. 자동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 애들 말고 전역 변수도 있고 그리고 정적 지역 변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에 생기면 안 되죠. 그쵸? 얘네들은 수명이 뭐와 같아? 프로그램하고 수명이 같잖아요. 이런 애들은 여기 힙에 유지되는데 얘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별도 영역에 있고 이 별도 영역에 전역 변수와 정적 지역 변수들, 즉 프로그램 수명을 가진 애들이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힙의 일부에 위치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에는 동적 생성되는 애들, 말록으로 생성되는 애들, C++ 뉴로 생성되는 애들이 여기에 생겨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정적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함수 스택에 그 함수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각 요소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적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적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동적 배열을 생성하면은 이 20개의 공간은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겨요. 그리고 계속 유지돼요. 언제까지 유지될까? 프로그램 종료하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딜리트 하면은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정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제 초기화되지 않는데 초기값 목록을 제시해 가지고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equal 하고 했는데 이제는 equal 없이 C++11부터는 바로 중괄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N1, O 요거 하면 얘는 초기화가 안 돼. 그래서 얘 찍어보면은 뭐가 나올지 잘 몰라요.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요 경우에는 5개의 용량을 잡았는데 다 뭘로 초기화했어요? 각각 1, 2, 3, 4, 5로 초기화했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뭘까요? 색인 2. 뭐야? 2야, 3이야, 4야? 3이죠? 3이 출력이 되는 거고 N3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초기화하는데 초기값 목록을 하나도 안 줬어요. 초기값 목록 하나도 안 주지만 초기화 목록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을 뭘로 초기화해요? 기본값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0을 하나 제시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0을 제시 안 하고 B인 것만 써도 다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이 초기값 목록은 용량보다 적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출력될까? 0이 출력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개는 1로 초기화되지만 나머지 애들은 기본값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보다 적게 초기값을 제시하면은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얘는 5개를 제시했는데 뭘 안 줬어? 용량을 제시 안 했죠. 용량을 제시 안 하면 얘의 용량은 뭐가 돼? 요 제시된 초기값 목록 수로 돼요. 그럼 얘도 용량이 5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배열들, 정적 배열들을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하려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할 때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 앞에 썼던 것처럼 이제 이 똑같은 기호를 쓰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배열의 용량은 우리가 size of 연산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size of n 하면은 n의 전체 크기를 줘요. 전체 크기는 용량이 아니죠. 그렇죠? 그 전체 크기 용량을 알라 그러면은 이 전체 공간의 크기를 그 개별 요소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배열의 용량인 5를 알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 size of int를 써도 되는데 int를 안 쓰면 얘는 항상 성립하겠죠. 그렇죠? 얘가 무슨 타입인지 간에 n의 크기에다가 첫 번째 요소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뭐가 나와? 용량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얘가 좀 번거로우니까 요 array라는 그 헤더를 include 하고 size라는 메소드에다가 배열을 주면은 용량을 줘요. 근데 여기 또 난 맨날 마음에 안 들게 이거 size 쓰면은 좀 그런 거예요. capacity라 썼으면 좋은데 여기서의 size는 사이즈가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용량을 얻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사이즈라고 해서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용량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배열은 이 선언한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n을 배열로 인식하지만 C에서는 이 배열을 내가 다른 함수에 전달하고 싶으면은 주소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여기서는 n의 사이즈를 구할 수가 없고 얘는 포인터예요. 배열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다른 배열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 n은 이 배열을 배열로 인식 못하고 그냥 포인터로만 인식이 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런 식으로 배열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열의 선택식은 뭐 다 아시죠? 그래서 배열의 왼쪽에 쓰일 때랑 대입 연산의 왼쪽에 쓰일 때랑 오른쪽에 쓰일 때랑 의미가 다르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색인인데 색인은 0부터 시작하고 근데 이 색인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유효한 색인만 써야 되죠. 프로그램의 오류를 우리가 배웠을 때 많이 범하는 문제점이 바로 잘못된 색인을 써서 그렇죠. 잘못된 색인. 그래서 원래 유효한 색인은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유효한 색인은 0부터 용량 마이너스 1까지예요. 용량 마이너스 1인데 실제는 용량 마이너스 1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 용량은 50인데 5개밖에 유지 안 해. 그러면 4까지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은 유효한 데이터가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용량 마이너스 1까지 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0부터 크기 마이너스 1까지 써야 되겠고, 연산자 내에 표현식을 사용할 때 이 오류를 범하지 않나,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늘 잘 체크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배열은 색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포문을 이용해서 많이 조작을 해요. for i는 0부터 사이즈까지 해서 뭐 합계를 낸다든지 아니면 배열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C에서 프로그램 많이 할 때는 배열의 색인을 쓸 때 int를 많이 썼을 거예요. int. 그런데 그 돌아다니는 코드 보면 int를 안 쓰고 size t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size t. 그럼 이 size t는 뭐냐?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타입인데 size of나 연산자가 반환하는 타입이에요. size of 연산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스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 크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size t는 unsigned 타입이에요. size t는 unsigned 타입. 그래서 이 배열을 쓸 때 size t를 쓰면은 배열의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int를 쓰면은 배열은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int의 범위를 아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은 여러분도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배열을 쓸 때 int를 색인 연산자를 int를 쓰지 말고 size t를 쓰는 걸로 바꿔보면 더 안전하게 프로그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size t를 쓰는 순간 여러 가지 또 달라지는 점도 있어요. 얘가 unsigned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복문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열의 색인을 처리할 때 은근히 그 레거시 코드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코드들 보면은 size t를 많이 써요. 이거 갑자기 나오네. 이거 하나 설명하고 갑시다. 과제로 낼 건지 뭐야. 하여튼 요 26번만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문제는 뭐냐면은 remove duplicates from sorted array예요. 그럼 sorted array니까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중복된 것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죠. 1111, 2222, 333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쫙 어디 막 퍼져 있겠죠. 근데 정렬을 시키면은 같은 값은 모이죠. 그래서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생각해 놓고 in place로 하랍니다. in place. in place는 뭐냐면은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추가 공간을.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려 그러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여기에 1, 1, 1, 2, 2, 3, 5, 5, 6, 6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인플레이스라는 거는 추가 공간을 안 쓰고 하라는 건데 그러면 우선은 추가 공간을 써서 한번 해봅시다. 추가 공간을 써서 만든 다음에 걔를 다시 인플레이스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익숙한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인플레이스라는 거가 잘 익숙하지 않은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추가 공간을 써서 해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공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i라는 세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j로 출발합시다. 그럼 둘 다 0이죠. 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옮깁시다. 무조건 옮겨요. 옮기고 j는 이제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j는 0 그리고 i는 1 여기서 출발합시다.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요. 근데 같으면은 얘는 안 움직여. 얘는 안 움직이고 얘를 움직여요. 얘도 또 같죠. 그러면 여기로 와요. 그러면 다르죠. 다르면 j를 옮겨요. 그리고 얘를 일로 옮겨와요. 그리고 나서 얘와 그 다음 애와 얘를 비교해. 그럼 또 같네? 그럼 옮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얘는 j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옮겨가요. 3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요. 다른 애 5 내려오고 여기로 가고 안 내려오고 여기로 가면 6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끝났네요. 그러면 1, 2, 3, 5, 6 이게 원하는 답이에요. 그러면 추가 공간을 썼을 때 이 추가 공간을 처리하기 위해서 j라는 세기는 하나 더 썼죠.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추가 공간을 안 쓰고 이렇게 놓으면 원래 추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가 공간을 원래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를 여기 있었던 세기는 이제 추가 공간을 가리키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공간을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해요. 같죠? 그럼 j는 그대로 두고 일로 와요. i는. 그럼 얘랑 비교해. 여전히 같죠? 다르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다를 때에는 j를 옮긴 다음에 요 값을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가죠? 똑같죠? j와 i 위치가? 그럼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어요. 3이에요. 그러면 j 가고 여기가 3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일로 오면 또 5 옮겨가고 6 옮겨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추가 공간 쓴 거랑 얘랑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추가 공간을 생각해 놓고 하고 그 추가 공간에서 했던 방법을 원래 공간에 두고 하면 돼요. 그때 이 추가 공간에 썼던 이 세기를 여기다가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스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추가 공간 없이 원래 배열에서 그 중복되어 있는 애들을 제거하는 거죠. 앞으로 다 땡겨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인플레이스로 해라. 그러면은 추가 공간을 써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그거를 다시 추가 공간 없이 만드는 건데 이 추가 공간 썼을 때 사용했던 색인들을 여기로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서 이용하는 걸로 구현하면은 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요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은, 요건 알고리즘 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제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구간이 주어져요. m equal 3. 그러면은 3개 구간씩 평균을 구해야 돼요. 3, 4, 5의 평균. 그 다음에 뭘 구해? 4, 5, 4의 평균. 그 다음에는 5, 4, 6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구간별로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직관적으로. 문제가 주어진 게 배열이 주어지고 그 배열을 특정한 구간별로 평균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을 그냥 독립적으로 다 더해서 m으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 계산이 많다는데 어떤 중복 계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3이었을 때 여기가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B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그럼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와 얘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A와 D가 차이가 나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늘 똑같아요. 3이면 별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좀 더 길어봐요. 5개예요. 그럼 이 4개의 합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있죠. 그럼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중복된 요소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복된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중복하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원래 계산될 게 대문자 x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계산이 하면 돼? 맨 앞에 걸 빼고 새로 추가된 애를 더해주면은 새로운 x'을 원하는 요 x'을 계산할 수 있죠. 중복 없이. 그래서 그 답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은 m이 주어지면은 m-1까지 먼저 for 루프를 하나 만들어요. m-1까지. 그러면 이렇게 m-1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늘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 추가하고 빼주고 추가하고 빼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남수의 크기까지 여기에다가 sum은 nums I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는 첫 구간의 sum을 구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평균을 구하고 sum에서 마이너스 이퀄로 nums I-m인가? 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돌아갈 때 아까 맨 앞에 있던 A는 빠져 있겠죠. 빠져 있고 새로 들어온 애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중복 없이 계속 끝까지 계산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테크닉을 좀 많이 나오는 테크닉이에요. 우리가 문제 만들 때 인플레이스 해라. 인플레이스는 왜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스 안 하면은 추가 공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공간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공간 절약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스로 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스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들 보면은 컴퓨터 문제들 중에 많은 경우에 인플레이스로 하라고 해요. 그건 이제 공간을 절약하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중 포르프로 반복적으로 중복 계산을 많이 하는데, 중복 계산을 많이 할 때는 그 중복된 것을 어떻게 중복하지 않고 할지를 고민해 보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의 테크닉이 슬라이딩 윈도우예요. 이 윈도우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동하면 기존 윈도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겹치는 부분을 중복해서 다시 계산 안 하게끔 처리해 주는 거예요. 보통 맨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추가해 주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n-1번까지 뭔가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늘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 포르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면은 계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가고 또 와서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쭉 한 번에 다 끝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